안녕하세요. 바지코드TV입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레이아웃 편집 쪽을 주로 다뤘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스크립트 영역을 함께 해보게 될 텐데요. 그럼 저희가 작업 중이던 EMS 파일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 레코드들은 정리를 좀 해 놓은 상태고요. 네, 이렇게 견적 목록 레이아웃과 견적 상세 레이아웃을 만들었죠. 견적 목록에도 보시면 기능 버튼을 만들어 줬고요. 상세로 이동하는 버튼도 만들어 줬고, 상세 화면에서는 기능 버튼을 그대로 복제를 와서 배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추가도 할 게 있고 수정을 해 가면서 기능을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 먼저 레이아웃 편집으로 들어가서요. 제일 먼저 레코드 추가, 새로운 견적서를 생성하는 이 플러스 아이콘을 기능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버튼 바 설정이라는 창이 뜨고요. 네, 아래쪽에 버튼 동작 아무것도 안 함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단일 단계 선택을 하시면 버튼 동작이라고 하는 창이 떴고요. 목록에서 단계 또는 선택을 입력합니다. 이 부분에 스크립트 단계를 지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스텝이라고 있고요. 검색 창도 있고, 보시면 A부터 Z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는 방식을 두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카테고리별로 제어, 탐색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있고, 전체 리스트를 다 보여주기도 하네요. 특정 스텝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단에 설명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요, 클라리스 홈페이지에서 세부적인 스크립트 단계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예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추가하려고 하는 스텝은 레코드 쪽에 있을 텐데요. 레코드에 보시면 새로운 레코드 요청,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보시면 새로운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관련된 것들이 모두 찾아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알고 있는 용어나 키워드가 있으면 검색을 통해서도 빠르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레코드 요청을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해줬습니다. 승인, 그리고 레이아웃 종료, 저장. 레코드를 추가해 볼까요? 네, 새로운 레코드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견적 번호에 일련 번호를 적용을 해줬는데요. EST1로 시작을 해서 증가값 1로 적용된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더 생성을 해보면 EST2 잘 적용이 됐네요. 지금 먼저 생성했던 EST1은 임의로 저희가 입력을 해줬던 값이고요. 시작은 두 번째 레코드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적용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단계를 버튼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해 봤는데요. 시작 단계에서는 간단한 스크립트로, 이렇게 단일 단계와 같은 간단한 스크립트로 시작을 해서 기본 기능들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엑셀로 시작하는 고객관리 앱 개발, 이 강의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본 기능을 익히셨으면 다음 단계는 조건부 실행이라든지 사용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가능한 단계의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유연한 스크립트, 또 효과적인 스크립트를 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하게끔 하는 대화 상자, 메시지를 주고, 사용자가 예를 선택을 할 경우에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편집으로 들어가서요, 플러스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기존에 단일 단계로 지정을 해줬던 이 부분을 스크립트 수행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지정이라고 하는 창이 떴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요. 스크립트 이름은 신규 견적 생성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승인.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탐색 모드에서 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을 하는 동작이 시작 단계가 되겠죠. 버튼을 클릭한다, 시작. 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겁니다. 신규 견적 생성이라고 하는, 그러면 메시지를 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기타의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보기라고 하는 스텝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옵션 창이 뜨게 됩니다. 제목은 견적서 생성이라고 주고요. 이렇게 새로운 견적서를 생성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요. 기본 버튼, 승인 취소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예 또는 아니오로 선택하는 버튼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 부분에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예로 변경을 하고요. 아니오로 해서 어떤 대화 상자인지 한번 보고 그 뒷부분을 추가 작성해 보도록 하죠. 승인. 보시는 것처럼 견적 생성이라고 하는 제목줄 내용과 저희가 준 메시지 새로운 견적서를 생성하겠습니까? 메시지를 주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예 아니오 버튼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예를 선택을 하면 이 아래 부분의 진행이 이어지면 되겠고 아니오를 선택하면은 이쪽 진행이 시작이 돼야 되겠죠. 이 단계에서 if문이 사용이 될 텐데요. 그러면 네, 편집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즐겨찾기에 if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제어해 보셔도 if가 있습니다. if를 선택을 하면 if는 and if와 쌍을 이루죠. 그러면 if에 어떤 함수를 써서 조건을 제어를 하는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 이 가져오기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get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카테고리인데요. 이 get 함수는 어떤 값을 말 그대로 가져오는, 얻어내는 그런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get 마지막 메시지 선택이라고 확인이 되시죠? 아래 설명을 한번 볼까요?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보기 스크립트 단계에서 표시된 경고 메시지에서 클릭한 버튼에 해당되는 숫자를 반환합니다. 이 말은 우선 이 함수를 써서 추가를 하고요. get 마지막 선택 메시지는 보시면 해당되는 숫자를 반환한다고 했죠. 1이라고 주고 승인. 다시 메시지 대화 상자 보기 옵션을 열어볼까요? 이 기본 버튼 예와 아니요 두 가지 버튼으로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예를 선택하면 숫자 1을 그리고 아니오를 선택을 하면 숫자 2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마지막 메시지 선택이 1이라는 것, 예라는 의미고 예일 경우에는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하기로 했죠. 그래서 요 다음 단계에 스텝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if 위치에 선택을 해줬고요. 여기서 새로운 레코드 요청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제어의 else 기본 세트로 구성이 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화면 세로 고침을 하고 끝나는 그런 스크립트를 짜기로 했죠. 보시면 윈도우 세로 고침이라고 하는 스텝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스크립트 단계를 작성을 해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승인을 하고 레이어 종료 저장. 그러면 메뉴에 보시면 툴 스크립트 디버거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스크립트 디버거 창을 띄워 놓고요. 이쪽 데이터 뷰어 열기라고 하는 아이콘을 활성화시켜서 데이터 뷰어 창도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는 설정에 고급 도구 옵션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시동을 하시면 툴에 스크립트 디버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설정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버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스크립트 수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졌던 신규 견적 생성이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시작이 됩니다. 한 단계씩 처리를 하면 되고요. 첫 번째,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보기라고
라고 하는 스텝이 이제 실행이 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이 실행이 되면서 견적서 생성, 메시지 창이 뜨게 됐죠. 그리고 예 또는 아니오의 선택을 사용자가 하게 될 경우에 얘는 기본 1, 그리고 아니오는 2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오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니오를 선택했을 때 get 함수가 얻는 값을 확인해 보려면 데이터 뷰어의 조사로 가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새로운 표현식 편집창을 띄우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가져오기 함수에 있었던 get 마지막 메시지 선택, 이 함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버튼을 디버깅을 하면서 요 메시지 대화 상자 보기에서 아니요 값을 선택했을 순간에 이 get 함수가 얻어낸 결과값, 반환된 값 2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은 낯설고 어색한 창이긴 한데요. 앞으로 반복해서 모니터를 하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et 함수 마지막 메시지 선택 함수가 얻어낸 반환된 값 2라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else로 건너뛴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마지막 선택이 2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else로 건너뛰게 된 거죠.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주고 종료. 그러면 다음은 얘로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스텝 인투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규 견적 생성 스크립트에 진입을 한 거고요. 첫 번째 사용 설정 대화 상자 보기 단계에 놓인 상태입니다. 메시지 창이 이렇게 뜨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번에 얘로 선택을 하고 get 함수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얘를 선택하는 순간 get 마지막 메시지 선택 함수가 얻어낸 값이 뭔지 조사해서 표현식 추가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선택을 해서 여기에 가져오기 마지막 메시지 선택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메시지 선택 값은 1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스크립트 단계에서 새로운 레코드 요청 쪽으로 진행을 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반환된 값이 지금 1인 거죠. 그리고 이 값이 1이면 서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참이라고 해서 이 단계로 접어들 수가 있는 거죠. 아니오를 선택했을 때는 이 함수가 얻어낸 값은 2였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스텝을 건너뛰게 된 거고요. 지금은 아까 확인하신 것처럼 함수가 얻어낸 값이 1인 걸 확인하셨고 1로서 참이 성립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 새로운 레코드 요청으로 스텝이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레코드가 하나 생성이 되고 그 다음은 else를 건너뛰어서 스크립트가 종료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스크립트 디버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뷰어를 통해서 함수의 결과값도 확인을 해보고 스크립트를 디버깅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